예, 일단 그 미국 이곳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또 한국과 미국은 아주 위대한 동맹이다. 뭐 이렇게 또 극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뭐 한미동맹의 강화 협력을 기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도 워싱턴에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칭찬해주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나쁘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제 속내가 드러내는 혹은 뭐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 의식 없이 실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선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제 그래서 예측하기 좀 바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의 입장을 보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주 집요하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과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양국 한미 관계에 좀 금이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또 제가 뭐 워싱턴에서 열린 한 또 그 토론회에 좀 제가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균열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되니까요, 현재. 네.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들도 나올 법한 특이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의 열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그 분열, 또 보수 세력이 힘을 많이 잃은 점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많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사실 촛불 집회 때부터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7개월 정도 혼란 기간을 거치면서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극찬하는 그런 기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교과서로 보던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인이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를 뭐랄까요 태동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다 서구의 몫이었기 때문에 항상 서구의 사례를 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사례는 서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미국 언론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얘기 말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그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한국의 사례가 어떤 민주주의가 좀 잘 이렇게 좀 정착되고 또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대한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식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전의 뉴스는 북한 정권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네. 정권을 만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간이어서 민감해서 제대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 예. 예. 미국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한테는 명예로운 일이다. 예. 만난다면 명예로운 될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글쎄 그렇잖아도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사실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직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고 나면 이제 그 뒷 이야기나 북한의 의도를 사실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제 2주 전에 나왔는데, 예.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또 그렇게 상반된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 내에서도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많은데, 사실 오늘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북한을 퍼주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방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평화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좀 나옵니다. 예. 사드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예. 사드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아주 우세한데요. 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나 미국 내에서는 이 사드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합의대로 한국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해서 아직 미국 내에서도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재협상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이런 말을 언론에서 했습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혼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드 배치 관해서 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미국 측에서는 일단 사드 배치 관해서는 지금 강력히 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더 많아서 이 문제 풀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노영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가보겠습니다. 이재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민 통신원. 목소리 너무 좋으신.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외신 보도 정리된 걸 봤는데, 중국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과거 우리 대선에 비하자면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뜨거운 관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방송되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10분간 먼저 보도를 하게 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미국 대선이 있었던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이 더 기정사실화되면서 보도 시간이 길어지고 더 앞으로 빠지고 한국 뉴스가 중국의 모든 뉴스보다 가장 먼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신문들은 일면 전체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계신 몇 분한테 들었는데 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우리나라 개표상을 중국에서 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런다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마도 사드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긴장 그리고 뭐 중국과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사드 관련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드라는 것이 사실 중국에 있어서 과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나 관건인가, 이 사드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중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관여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 얘기는 좀 나뉩니다. 사드라는 것이 중국에서 봤을 때 사실 전략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과연 미국 쪽으로 완전히 편향하지 않을 것인가를 보는 방향계 정도로 보는 의미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사드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어떤 사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이것이 세세하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쉽게 사드에 대한 배치 처리를 결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도착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일진데 이것을 강조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드 배치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 힘든 결정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망도 중국이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압력을 가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철회한다거나 그런 결정시키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군요. 중국도.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 분위기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단 말이죠. 예. 뭐 지금은 네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워낙 언론을 통해서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묘사나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됐다.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당선 발표 후에 바로 축전을 보냈고요. 이 축전 보내고 나서 이것을 외교부 대변인이 또 바로 발표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산당 감시 체제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요. 주석이 일단 좋은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밑으로 전체 정부 체계 또 관련된 국민들 정서까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전을 아주 빠르게 보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 아주 한국과 잘 지내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할 만한 좋은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중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는 늘 무척 진지하다라는 표현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평가하면서 그는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은 좀 아쉽다. 이런 양반된 그런 보도를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봤던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걱정스러운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당선자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네, 진지하다는 맞죠. 예. 항상 진지하다. 저도 이제 몇 기사를 번역한 걸 봤는데 진지하다도 있지만 진지하게 상대해야 할 대통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상대하는 게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그런 식은 아니고요. 중국의 업무를 봤을 때는 좋은 진지하게 잘 이야기를 나눌 만한 대화 상대이다.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드 때문에 제재 조치를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밑으로 쭉 계속 연결이 되면서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중국에 한국 물건을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드 국면이 영향받았었는데 축하한다는 전화, 메시지 이런 그래요? 것도 중국 분들한테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그 어떤 그 당선을 누구를 지지한다고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과 함께 아마 그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중국으로서도 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한국과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하게 지내는 게 하나도 기쁜 일은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 좋고 또 사실 그 중국과 최근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중국도 사실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을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실마리랄까 아니면 어떤 명분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가 마침 잘 됐다라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중국 입장 기준으로 보자면 본인들과 대화하기 편하고 대화했을 때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당선자인가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네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혼자서 전 세계로부터 좀 나서서 북한 설득을 해봐라. 뭐 이런 주문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 좀 자기와 같이 북한과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이재민 통신원이었고요.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식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도 대서특필했다는 얘기는 봤는데 일본의 현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좀 불편한 상대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원래 보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 번역된 거를 쭉 봤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예. 그렇죠. 먼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뭐 무효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재교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조.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조금 많이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후계자라는 이런 분위기에 뭐 기본적으로는 반일 후보다라는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에 재협상 없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 뭐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 나오더라고요. 축하 성명이 아베 정부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축하 성명 속에 담긴 메시지. 예, 기본적으로 어제 아베 수상이 그 정오 때 그 취임 선서식 이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뭐 한국은 이러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이고 북한 문제에 대한 연계와 미래 지향의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현재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이 일본 국내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의하기를 바라고 또 미래지향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문제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라는 좀 사전 포석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한 거 이행하라고 이런 말은 결국은 재협상 안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가 관방장관은 어떻게 보면 자민당 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정권과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교섭은 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계속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본 분위기상? 네, 글쎄요. 일본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12월에 있었던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도 일본이 최대한 양보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권이 바뀌면은 또 항상 요구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 관계 개선에 그 재교섭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강공처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한일 관계가 꼭 한일 위안부 문제만이 그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위안부 문제를 처음에 첫 입구로 두기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속에서 이것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안건을 좀 제3자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책을 바꾸면은 아베 정권 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좀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총리 내정자나 인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 미디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경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일본 방송에 어제 계속 나가면서 제일 물어보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여러 사정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면 김종숙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들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문재인 인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많이 반일적인 이런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무총리 내정자가 이낙연 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언론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일본의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라는 식으로 특히 NHK 방송이 아주 많이 호의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특히 뭐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주요 관계국들이 정부가 출범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 막 찾는데 일단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찾았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아베 내각 같은 경우는 이 대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국내 문제를 많이 희석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 조기 정상회담도 빨리 하겠다. 이런 것은 어쨌든 한일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국내 문제에 모리토모 학원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공모제죠. 테러를 방지하는 이유로 공모제 법안을 지금 다음 주에 가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별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의 이 조기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일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슈를 전환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인맥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 파이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계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독도 문제 때문에 긴장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도 재협상한다고 하니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이렇게 정보, 특히 미디어가 의외로 한국의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일본이 더 불안감을 느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새롭게 다시 재설정될 수 있는 찬스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경계와 반일과 또는 친북 인사라는 큰 경계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그 분열, 또 보수 세력이 힘을 많이 잃은 점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많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사실 촛불 집회 때부터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7개월 정도 혼란 기간을 거치면서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극찬하는 그런 기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교과서로 보던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인이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를 뭐랄까요? 태동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다 서구의 몫이었기 때문에 항상 서구의 사례를 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사례는 서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얘기 말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일단 그 미국 이곳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또 한국과 미국은 아주 위대한 동맹이다. 뭐 이렇게 또 극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뭐 한미동맹의 강화 협력을 기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도 워싱턴에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칭찬해주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예, 새로운 대통령 나왔는데 나쁘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것은 네. 이제 속내가 드러내는 혹은 뭐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네. 외교적 의식 없이 실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선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걸 좀 이런 게 좀 네.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사실 뭐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직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고 나면 이제 그 뒷 이야기나 북한의 의도를 사실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무관하다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제 2주 전에 나왔는데 예.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비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또 그렇게 뭐 상반된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내에서도 뭐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많은데 사실 오늘 그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뭐 북한을 퍼주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그렇겠죠.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제 그래서 예측하기 좀 바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의 입장을 보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주 집요하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과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양국 한미 관계에 좀 금이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오늘 또 제가 뭐 워싱턴에서 열린 한 또 그 토론회에 좀 제가 좀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균열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되니까요, 현재. 네. 네,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들도 나올 법한 특이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의 열망. 예. 그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한국의 사례가 어떤 민주주의가 좀 잘 이렇게 좀 정착되고 또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뭐 위대한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식 초청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 이전의 뉴스는 북한 정권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네. 정권을 만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간이어서 민감해서 잘 제대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 예. 예. 미국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한테는 명예로운 일이다. 예. 만난다면 명예로운 될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글쎄 그렇잖아도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